판상 건선의 기대주 비메키 주막 이것만 개선되면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바로 직전 그 블로그 글 또 영상에서도 비메키 주막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근데 또 한 번 더 합니다. 왜냐? 나온 김에 한 번 더 하는 것도 있고 마침 이 두 연구 주제가 거의 같은 주제, 같은 형태지만 다른 약재와 비교해가지고 동시에 나왔어요. 거의. 그러니까 한번 동시에 나온 김에 같이 비교해보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건선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이전 영상, 이전 글과 함께 또 이거 같이 두 개를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공통되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방법론을 보시는 분은 그 약재와 상관없이 계속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것은 제 블로그 글이고요. 글자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써두기도 한 겁니다. 동영상도 있지만. 자, 오리지널 논문은 7월 8일, 작년 7월 8일 나온 거고, 이렇게 비메키 주맙과 이번에는 세쿠키무맙. 이름이 되게 힘들지만 다 뒤에 보면 맙자가 들어갔잖아요. 요즘 맙자가 들어간 논문이 약들이 아주 이제 불탑니다. 인기가 엄청나요. 하여튼 정형외과 영역에서도 그렇고, 내과 영역에서도 그렇고, 피부과 영역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뒤에 맙자가 들어간 약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게 10년 전, 20년 전에 나왔던 제가 대학 갈 때 한참 나왔던 그 유전공학, 그 항체 뭐 이런 거 관련된 이제 그 실제적인 연구 결과들이 이제 막 본물처럼 터져 나온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만큼 학문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수없이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 마비 아주 끝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경을 보면 비메키 주맙은 인터루킨 17A와 인터루킨 17F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단일 클론 항체다. 조금 전에 봤던 거랑 똑같은 거죠. 똑같은 말인데, 근데 이제는 아까는 이제 그 튜머 네크로팅 팩터와 관련된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인터루킨 17A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세쿠키누맙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17A와 17F를 다 하는데 이거는 17A만 작용하는 약제가 있어요. 세쿠키누맙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세쿠키누맙이라는 약에 비해서 비메키주맙이 얼마나 효과 있는지 얼마나 안전한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3상 시험이고요. 3상이라는 것이 이제 거의 뭐 끝판이죠. 이제 시판되기 직전에 하는 실험이고 이 실험에서 인정을 받으면 보통 시판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대1로 비율을 했고요. 그 전에 중등도와 중증. 그러니까 심한 환자, 중증은 심한 거고 중도는 중간 정도. 그 의학에 서는 중간 정도를 중등도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1대1로 무작위 배정했습니다. 랜덤하게 배정하는 거죠. 무작위 배정하는 방법도 뭐 몇 가지 방법이 있죠. 심플 랜더미제이션, 블락 랜더미제이션, 스테파이드 랜더미제이션 있는데 제 강의를 들으시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제가 1시간인가 뭐 이렇게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 원칙대로 강의 배정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배정하는 건 그 제대로 된 배정이 아닙니다. 그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대로 맞춰야죠. 그래서 비메키 주맙을 4주마다 320ml 피하 주사하고 스테큐키누맙을 300ml 피하 주사를 했습니다. 둘 다 피하 주사니까 이제 주사를 만든 거니까 좀 안 좋죠. 그리고 16주 차에는 비메키 주맙을 맞은 사람이 그 다음에는 4주마다 계속 맞든지 8주마다 맞든지 그래서 유지 종량을 합니다. 약간 줄여서 하는 거죠. 이제 4주마다 할지 8주마다 할지를 1대2 비율로 무작위 배정했는데 이 연구를 잘 보면 연구 결과는 16주 차까지만을 이제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너스 같은 거죠. 이게 그 뒤에 나오는 겁니다. 1차 종료점. 이건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를 말하는 건데 프라이머리 아웃컴,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 다 같은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정말 보고자 하는 그 딱 하나의 아웃컴을 말하는 거고 연구자들은 딱 이거를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16주 차의 건선 부위의 중등도 지수 PASI 점수가 기준선 처음 시작할 때 비해서 100% 감소하느냐 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다 또 나왔습니다. 비열등성 한계가 마이너스 10%입니다. 그 1차 분석은 이제 비열등성 검정을 하고 다시 또 우월성 검정을 합니다. 이 논문은 그런데 이 아까 논문도 그랬죠. 비메키 주맙을 했던 논문도 그랬고 지금 논문도 그렇고 비열등성 검정을 먼저 하고 우월성 테스트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뭐 루틴화 됐다 그럴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공부를 해서 여러분 논문 쓸 때 새로운 약이 나왔으면 꼭 이렇게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비율정성 한계는 마이너스 10으로 했고 그것들은 비율정성 검정을 공부하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비율정성 검정을 공부할 때가 잘 없을 수도 있어요. 제 강의를 들으세요.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 1005명을 해서 그 중에서 743명이 동의를 했고 또 환자 해당이 됐겠죠. 그 사람들을 뽑아서 373명 또 370명 해서 무작위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두 군으로 나눴죠. 그래서 아까는 16주차 이상까지도 봤지만 이 논문은 16주차가 프라이머리 아웃컴이기 때문에 16주차 요거만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PASI 점수가 기준선보다 100% 감소된 걸 말하는데 비메키 주맙은 61%, 세쿠키 누맙은 48%, 49% 정도 되죠. 꽤 많이 차이 나는 거고 위험도 차이. 이것은 리스크 디퍼런스를 말하죠. 영어로는 리스크 디퍼런스가 12.7. 요거 두 개를 뺀 숫자입니다. 상당히 꽤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결론이 납니다. 비메키 주맙은 이거 빠졌네요. 그 세쿠키 누맙보다 비열등하고 우월하다. 우수하면 우수하지 왜 비열등하고 우수하냐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비열등 검정이 어떤 건지 잘 몰라서 그런 거고 꼭 비열등하고 우수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비열등 및 우월성에 대해서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칙적으로 콘솔트에 하면 비열등성하다는 것은 이제 P값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요 신뢰 구간을 제시하는 거예요. 신뢰 구간을. 그래서 아까 10이었잖아요. 그 10에 비해서 어떻다를 보는 것이 이제 비열등성 그겁니다. 이 비율등성 구간이 이게 보면 이 5.8에서 19.6이잖아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0에 비해서 내가 어떠냐 쪽이거든요. 우수하냐. 마이너스 10보다는 훨씬 우수하죠. 마이너스 10보다 우수할 뿐 아니라 0보다도 더 우수하니까 5.8과 19.6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10보다 훨씬 우수하니까 당연히 비율등성하고 0보다 우수하니까 우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뢰 구간을 항상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선정했던 비율등성 한계, 비율등성 리미트, 비율등성 마진과 비교해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는 것들이 이제 48주인데요. 48주는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아니었죠.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아니지만 우리는 또 표현해 줍니다. 그 세컨더리 아웃컴이라고 그러죠. 그 48주짜도 보니까 한 67% 그리고 171명이니까 46% 정도가 차이 나니까 이것도 한 20% 정도 차이가 나고 이것도 역시 비열등 상계보다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16주 차는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결과고 48주는 뭐 세컨더리 아웃컴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제시를 해주는 거죠. 이게 또 여전히 좋다. 그러니까 16주차 초기만 좋은 게 아니라 16주차뿐 아니라 48주까지도 계속 좋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4주차 지점에서도 이거 세컨더리 아웃컴이겠죠. 75% 이상 감소한 사람, 아까는 100% 이상 감소한 사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4주차면서 75% 이상 감소한 거니까 상당히 효과가 초기에 나타나느냐, 4주만 해도 효과가 나타나느냐, 서서히 나타나느냐, 빨리 나타나느냐를 보기 위한 거겠죠. 보면 48주, 4주, 아까는 16주였죠. 16주였으니까 4주, 48주, 16주까지 다 보니까 초기도 나타나서 초기부터 중간, 끝까지 좋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48주면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거죠. 52주가 1년 차니까. 그래서 비메키 주막은 71%, 여기 세큐키 누맙은 47% 정도 됩니다. 세큐키 누맙만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거예요. 한 절반 정도가 75% 이상 감소하니까 한 달 만에. 근데 이거는 71%니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비메키 주맙군이 새로운 약이 상당히 좋다. 세큐키 누맙보다 더 좋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봤었죠. 그 문제가 뭐냐면 요겁니다. 구당 칸디다증이 19%에서 생기는 거예요. 72명에. 그러니까 19% 약 20%죠. 5명 중에 1명이 구강 칸디다증이 생기는 건 꽤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세쿠키 누막 같은 경우는 100명 중에 3명 정도 생기는데 이게 이제 5명 중에 1명이 생기니까 훨씬 더 많이 생긴다. 구당 칸디다증 자체가 그 곰팡이 균이 입안에 생기는 거니까 얼마나 좀 면역이 억제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병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구강 간자증이 생겼다는 말은 구강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딴데 우리가 잘 모르는 곳, 신체 어디 일부분, 뭐 폐라든지 뭐 다른 곳에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결국 면역이 억제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다른 어떤 병이 생길 수 있는 걸 염두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결론이 이렇습니다. 중등도에서 중증 건전 환자에서는 비메키 주맙 효과가 16주, 48주에 걸쳐서 참 우수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참 좋은데 문제는 카드증이 생긴다는 거. 건선에서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더 길고 더 큰 시험이 필요하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조금 전에 봤던 논문도 그렇고 이 논문도 그렇고 둘 다
이제 효과는 아주 좋은데 아까는 비메키 주밥을 다른 약과 비교했는데 이번엔 세쿠키 누밥과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메키 주밥이 다른 대표 선수들과 딱 비교했을 때도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두 약에 비해서 훨씬 뛰어난데 결국은 이제 부작용 때문에 이걸 허락을 해줄지 말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 이제 허락을 해주더라도 허락이라는 게 있으면 FDA 말하는 거예요. FDA나 KFDA에서 허락을 해주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인 경우 다른 약제에 안 된다든지 난치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쓴다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제가 주로 쓰는 약이 아니고 건선이 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게 1년 전이니까 벌써 FDA 승인이 됐을 수도 있고요. 제한적으로 승인됐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아시는 분은 또 뭐 댓글 달아주시든지 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저는 이런 약들을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또 누군가 수고하고 있다는 거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도 기대를 해주세요. 계속 그 제약하시는 분 또 의사 선생님들 열심히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점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알림, 좋아요는 되지만 댓글은 웬만하면 달지 마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시간이 바쁘신 분들이니까 가급적이면 시간을 아껴서 댓글 달 시간에 그냥 공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다셔도 됩니다.